반갑습니다. 오늘 공사관에 모두 바쁘신 일정을 다 적어주시고 오늘 가신 서경석 목사님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발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 사회운동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이 승리로 이끌었던 학생 세력이 전부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시민운동에 들어와서 시민운동을 다 좌파로 만들고 교사가 돼서 전교조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민노총 만들고 정치인이 돼서 386 정치인이 되고 판사가 돼서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법원을 좌파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거대한 중국 좌파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시민운동도 이 좌파들의 손아귀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실련을 떠났다가 다시 컴백을 해서 보니까 옛날의 경실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실련을 떠나서 다시 우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저는 청계광장에 나가서 2주일 동안 1인 시위를 하면서 광우병 촛불 집회를 반대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 저는 돈 5천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 돈으로 육지에서 400명이 제주도를 가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1200명이 모여서 해군기지 건설 촛불 집회를 했고 2016년 11월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자 저는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처음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태극기 운동이 그때 이후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우파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그럴 수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죠. 저는 고영주 변호사를 지지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에이 설마 공산주의자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다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제가 완전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설마 공산 통일을 지향하겠느냐, 그래도 자유 통일을 지향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그대로 두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3대 세습을 그대로 두고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로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일 관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친중 반일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남북 연방제를 시작하겠다고 할 겁니다. 남북 연방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적화의 전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교류가 커지면은 제일 북한은 뭘 걱정하냐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남한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하에 땅굴이 몇 개가 있는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남한의 간첩이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이 간첩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안보가 해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언제 적화되느냐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이 창원 성산구에서 성산구는 원래 거기는 민노총의 본거지죠. 한 번도 거기서 우파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이 이기다가 판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민심이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아마 경상남도는 전부 우파가 휩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절대로 호락호락 우리에게 정권을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모든 비리라 지금 얘기에 의하면은 한일 관계로 이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걸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재미를 보기 때문에 이 반일 감정 고취를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나갈 거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박을 해도 아주 엄청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하는 일은 그냥 투표하고 박수치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눈치 보는 이 웰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겁을 먹고 허겁지겁 무릎 꿇고 탄핵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김진수 대표님의 결정에 우리가 모두가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정치개혁 국민연합을 이제부터 경상남도의 모든 시군에 이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그 깃발 하에 모든 우파가 전부 단결하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정치개혁 국민연합은 예비 선거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단체 이름으로 무슨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는 정치개혁 국민연합이라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는 김진수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뜻을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정보 보내기 네트워크 만드는 일, 의병부대가 선거구마다 1000명씩 조직화되는 일, 팜플렛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일, 각 종교별 단체 만드는 일, 정치개혁 국민연합을 선거구별로 만드는 일, 이 일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